정숙님이 이번에 완전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영철님 때문에. 그리고 정숙님이 이번 화에서 여러 번 우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눈물은 여러 감정 표현 중 하나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눈물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정숙님의 각 눈물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숙님의 첫 번째 눈물. 영수님, 영자님, 정숙님이 마지막 데이트를 나와서 밥을 다 먹고 영수님과 정숙님이 먼저 얘기를 나눈 다음에 영자님이랑 영수님이 얘기를 나누죠. 근데 그때 보면 혼자서 정숙님이 울고 있어요. 이때는 그냥 좀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영수님이랑 밥 먹고 1대1 대화를 나눌 때 영수님이 좀 압박 질문을 했었거든요. 영수님이 신경 쓰이는 사람 몇 명이야? 하고 물어봤는데 정숙님이 쉽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상철이야 물으니까 상철님은 이제 아니고 이렇게만 대답하고 영수가 다시 그럼 나는? 하고 물어보니까 신경 쓰이는 사람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몇 명 있어? 하니까 정숙님이 쉽게 대답을 못하다가 결국 오늘이 돼서 신경 쓰이는 사람이 한 명이 됐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도 정말 답답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때까지 영수님에 대해서 막 엄청 빠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나마 후보들 중에서는 지금 되게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다가와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쳐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물. 마지막 데이트를 마치고 다들 거실에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철님이 굉장히 짜증이 난 상태로 그걸 숨기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속닥거려요. 내가 계속 여기서 선택을 못 받았잖아. 휴대할 때까지만 해도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숙님이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서까지 해서 정숙님을 흘끗흘끗 보고 야비한 웃음을 지으면서 옆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정숙님에 대한 얘기를 속닥거리고 자신이 삐친 거에 대해서 막 설명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가까운 곳에서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한 공간에 있는데 바로 옆 테이블이에요. 이건 진짜 영철님이 하남자가 맞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에 다 욕하고 다니는 게 뭐가 좋아하는 거예요. 정숙님도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영철님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정숙님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영식님이 왜 이렇게 분노에 찬 눈빛이야? 하니까 정숙님이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서 너무 기분이 나쁘다. 왜냐하면 이렇게 갈라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식님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밖에 나와서 정숙님이 저기서 내 얘기하고 있는 거 다 들린다고. 그게 맞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러니까 그래서 영식님이 그건 아니야. 하지만 영철이가 마음이 아프긴 했어. 이럽니다. 그니까 정숙님이 나도 그동안에 그 마음이 고마웠지만 그냥 편한 오빠 동생으로만 느껴졌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했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화를 표출하다가 달래주니까 또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요. 이거는 그냥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철이가 나 완전 나쁜 여자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들어와서 현숙님한테 가서 영식이랑 상담하다가 울었다고. 영철이가 사람들한테 내 욕했어. 나 옆에 있는데 테이블 반 갈라가지고. 이렇게 덧붙여요. 그리고 영호님도 이쪽으로 오니까 또 눈물을 흘리죠. 근데 저는 영철님을 감싸는 게 아니라 정숙님도 지금 갈라치기 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영철님이 물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숙님 들리게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하소연한 거는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정숙님도 그거를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쁘다. 지금 이렇게 두 개로 갈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눈물 흘리면서 감정에 호소하잖아요. 봐요. 본인도 지금 가르고 있잖아요. 그냥 피차 일반입니다. 정숙님은 자신의 선택과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했죠. 근데 지금 자신이 불리해지는 상황, 영철님의 분노 앞에서는 남들에게 눈물을 보이면서 자기 방어와 동정심을 확보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모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숙님의 눈물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누가 만들었나요? 바로 정숙님이에요. 자신이 이런 상황을 모두 의도해서 만들어 두고서는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발뺌하고 울어버리는 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무리를 하려고 정숙님이 먼저 영철님한테 얘기하자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뭐 크게 없어요. 정숙님은 자기 방어하려고 울고 영철님도 취해서 자기가 삐쳤던 거에 대해서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현숙님이 영철이랑 잘 풀었냐고 정숙님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덧붙이는 게 다른 사람들은 정숙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남자들이 갈팡질팡 주변을 맴돈다고 느꼈거든. 정숙이 좀 더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영수한테 더 관심이 있다고 말해줬으면 더 좋았겠다고. 여긴 시간이 짧잖아. 아니면 아닌 거라고 미리 오픈을 해줬으면 그들도 다른 사람을 알아볼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게 아쉬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정숙님이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안 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 애매하게 한 적도 없고 빨리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도 어느 부분 인정한다고. 그 목적 자체가 내가 인기녀이고 싶어서 그랬던 적은 없고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고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다. 결국은 자신이 애매하게 행동한 적이 없었다고 마무리합니다. 에휴, 이거 그냥 자기 변명이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내가 왜 그랬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해요. 남들이 봐도 애매하게 보는 그런 플러팅과 행동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하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자신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사람은 자신의 숨은 의도나 속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말투, 표정, 행동, 작은 단서들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도가 안 보일 거야. 그런 오판 자체가 큰 착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이는 냉정합니다. 아무튼 최종 커플은 정숙님과 영수님이 되었습니다. 사실 피로감도 많았지만 그만큼 화제성 있고 재미도 있었던 27기였던 것 같아요. 정숙님 그리고 다른 출연자분들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